안녕하십니까. 지능형 신경공학 연구실 학부연구생 이동현입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할 논문은 Evaluation of Visual Induced Motion Sickness from Head-Mounted Display Using Heartbeat Evoked Potential입니다. 저는 AR, VR 환경에서 발생하는 멀미 현상을 뇌파를 통해 분석하는 주제로 PBL을 진행하고 있어서 시각 유발 멀미에 대해 더 이해해보고자 하여 해당 논문을 선정하였습니다. 논문 소개입니다. 해당 논문은 Virtual Reality라는 저널에 2022년에 게재된 논문이며 임팩트 팩터는 4.697로 컴퓨터 사이언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Q1에 해당합니다. 본 논문은 심박 유발 전이를 이용하여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 착용 시 발생하는 멀미 현상을 인지 부하 개념으로 해석하였습니다. 먼저 논문에서는 멀미에 관한 이전 연구에 대해 소개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람들이 멀미를 느낄 때 확인할 수 있는 특징들을 나타냅니다. 머리 움직임이나 눈 깜빡임의 변화도 있고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고 특정 뇌 영역이 활성화되는 등의 다양한 특징들이 존재합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뇌파를 바탕으로 시각 유발 멀미 VIMS를 인지 부하의 관점으로 접근하였습니다. 즉 2D에 비해 3D일 때 뇌가 처리해야 할 정보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멀미를 느낀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멀미 관련 문헌에 대해 정리한 테이블입니다. 설문지를 통한 주관적 평가와 행동 특징에 관련하여 정리하였고 생리학적 반응에 관련한 내용도 볼 수 있었습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HEP라는 심장박동 유발 전이를 통해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HEP는 심장과 같은 주요 기관에서 뇌로 혈압, 심장박동 및 변동성과 같은 심박 출량의 변화를 전달하기 위한 알파 뇌파의 변화인데 이는 미주신경에서 구심성 경로 (afferent pathway를) 통해 심장과 뇌가 동기화되는 특징적인 현상이라고 합니다. 내장신경은 뇌간에 정보를 전달하는데 이 정보는 시상하부 및 시상과 같은 중뇌로 보내지고 이어서 피질에 도착합니다. 중뇌는 특히 전두엽 및 전전두엽 피질에서 신피질로 정보를 전달하는데 이 영역은 주의력과 관련이 있으므로 이는 심장박동과 주의력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따라서 HEP의 변화로 뇌와 심장의 동기화를 측정하여 주의력과 정신상태와 같은 피질 활동을 평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HEP 추출 과정입니다. EEG 신호는 HEP 현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FP1, FPZ 그리고 FP2 영역에서 측정하였습니다. 측정한 EEG 신호에서 추출한 R피크를 기반으로 HEP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HEP를 두 구간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는데 첫 번째 구간은 R피크 후 50에서 250ms, 두 번째 구간은 250에서 600ms를 나타냅니다. 첫 번째 구간은 구심성 경로를 따라 심장에서 뇌로 변화하는 속도의 시간 간격과 관련이 있고 두 번째 구간은 구심성 신호와 심장에서 뇌 사이의 수압, 혈압파의 통신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측정한 HEP는 SVM, RBF-SVM, Elastic Net Regularization, LASSO 모델 L2까지 총 5개의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분류하였습니다. 실험 패러다임입니다. 남녀 48명이 실험에 참가하였고 참가자들은 본 실험에 앞서 멀미에 대한 참가자의 민감도를 측정하기 위해 10분 동안 VR 콘텐츠를 시청하고 SSQ 설문으로 주관적 평가를 하였습니다. 이후 본 실험에서는 2D와 3D 콘텐츠를 각각 15분간 시청하였습니다. 실험을 하면서 ECG와 EEG 신호를 측정하였고 해당 실험의 전후로 SSQ 평가도 진행하였습니다. 실험 과정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메인 실험에서 2D와 3D 콘텐츠를 각각 시청하며 ECG와 EEG 신호를 측정하였고 해당 실험의 전후로 SSQ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실험 결과입니다. SSQ를 통한 주관적 평가에서는 2D보다 3D 환경에서 멀미를 느꼈다고 합니다. 왼쪽 두 개의 그래프가 2D, 오른쪽이 3D 환경의 실험의 전후 결과인데 보시다시피 3D일 때 멀미를 느끼는 정도가 더 크게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측정한 HEP 신호의 알파 파워를 비교한 결과입니다. 위쪽 줄은 50에서 250ms 구간, 아래쪽 줄은 250에서 600ms 구간입니다.
그리고 가로는 FP1, FPZ, FP2로 측정된 위치를 나타냅니다. 결과를 보면 3D 환경에서 모든 구간, 모든 위치에서 알파 파워가 더 큰 폭으로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HEP의 평균 대기 시간을 측정한 결과입니다. 실험 결과 2D에서는 큰 차이가 없던 반면 3D 환경에서는 큰 폭으로 감소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HEP의 평균 진폭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모든 측정 위치에서 2D, 3D 모두 진폭이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3D 환경에서 진폭의 감소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실험 결과 분석 및 결론입니다. 2D와 3D 환경에서 HEP의 차이는 크게 세 가지가 존재하였습니다. 먼저 알파 파워가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알파 파워의 증가된 동기화는 구심성 경로에서 심혈관 정보 처리가 더욱 활성화된 상태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뇌가 처리해야 할 정보가 많으면 구심성 경로에 의해 심장, 뇌간 통신이 증가하고 알파 대역의 동기화도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HEP의 평균 대기시간 감소입니다. FP1, FPZ, FP2에서 HEP의 대기시간은 멀미 중에 상당히 낮았습니다. 대기시간이 감소했다는 것은 멀미 중 심장에서 뇌로의 정보 전달 속도가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이를 인지활동의 증가, 즉 인지 부하 측면으로 해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진폭의 감소입니다. HEP 파형은 ERP와 유사한 방식으로 심장 박동에 의해 유발된 전이입니다. ERP 진폭은 뇌의 억제 기능을 나타내는데 낮은 수준의 외부 자극에 대해 뇌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큰 ERP 진폭 전에 뇌의 억제 기능을 감소시킵니다. 따라서 ERP 진폭의 감소는 인지 부하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HEP 파형의 진폭 감소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되었습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HEP 측정 방법이 멀미를 정량화하고 VR 콘텐츠의 최적 시청 매개 변수를 결정하는 데 유용하다고 합니다. 논문에서는 2D와 3D 간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를 활용하여 제가 하는 PBL에서 3D 환경 이미지 퀄리티의 정량적 평가에도 사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인지 능력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이를 학습이나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